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급에서부터 9급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시스템 최은정 사단의 백현정 강사입니다. 자, 우리 6월 시험 문제를 통해서 7월 시험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을 채워 넣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단어들만 채우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46번 문제 먼저 영상 멈춰주시고 풀어주시고요. 자, 풀고 오셨나요? 자,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은 짧은 호흡으로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6번 앞에 봤더니 쉼표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찾아갔더니 마침표 있어요. 마침표 동그라미.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37件 또는 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46번 비어져 있습니다. 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봤더니 차 있어 이 하고 나서 이거는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충분히 이건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옷 의자가 있어요. 그죠? if 할 때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옷을 뜻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글자를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글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색깔 옷이라는 뜻으로서 썼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옷을 땡땡땡 하는 진빙마용이라고 해서 지금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首次向公众 어디를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 주 전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S 주어라고 이제 체크를 해 놓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렇죠. 이 부분만 보시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이름절 단어들이 나왔고요. 우리 A 단어를 보시게 되면 부라고 해서 부축하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되는 동사입니다. 자, 부축하는 거는 우리가 사물을 부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부축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부라오렌이라고 해서 노인을 부축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봤을 때 A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소거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자, B는 우리가 P라고 해서 겉옷을 걸치다, 옷을 걸치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저 따이 하게 되면은 외투를 걸치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옷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맞습니다. B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단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를 봤더니 막다라는 동사 땅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땅이라는 거는 사실 홀로 쓰이기보다는 주로 뒤에 같이 쓰이는 결과보어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만 외우지 마시고 땅쪽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흔들다라고 해서 호이라고 하는 동사 나와 있고요. 무엇을? 회쇼라고 해서 이제 손을 흔들다라고 이렇게 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동사들이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은 B였고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쉼표 동그라미 되게 짧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봤더니 마침표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各种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어 각각의 각종 47번은 자, 使 시켰어요. 자, 이것이 무언가에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언가가 뭔지 봤더니 原本多彩的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다채로운 이 진용에다가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진용이 在出土的瞬间무엇이 출토가 되는 그 순간에 무엇이다?
땡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죠? 자, 몰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땡땡란이라고 되어 있으면 주로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형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잠깐 넘어가신 다음에 뒤를 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 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번뜩 떠오르는 거는 잃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서 하게 되면 색깔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천천히 보게 되면 각종 47번이요. 이 진용이 출토될 때 색깔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레이싱. 자, 레이싱 정답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소거시켜 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特征이라고 하는 특징. 자, 얘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 동사들과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특징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具有特征이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具备라고 하는 동사 具备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비하다라고는 기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구비하다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뭐 서류를 구비하다처럼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具备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추상적인 명사와 쓰기 때문에 구비하다 말고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모두 다 갖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具备特征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물이 5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具备特征 이라고 했다면 그 5개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B도 소거시키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证据라고 해서 증거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역시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게 정답일 것 같은데 봤더니 인수라고 해서 우리가 구성, 요소 또는 어떤 요인이라는 이런 명사가 나왔어요. 자, 정답은 뭐가 돼요? D가 되겠죠. 여러 각종 요인들로 인해서 무엇이다? 색깔이 이제 사라졌다,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로서 흘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8번은 제일 앞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요 쉼표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여기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为了 뭐뭇을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让这些情用 자, 이 진용으로 하여금 이것이 48번 비어져 있고요. 환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 뭐지?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당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미 앞선 문제를 푸시면서 이미 좀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는 뭔가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식의 지금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것도 유추를 해볼게요. 내가 환은 몰라요. 근데 이제 파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바라다, 뭐 나타나다 이런 의미로서 쓰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봤더니 서차이라 해서 어떤 색깔이 바라게 만들기 위해서, 색깔이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우리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봤더니 종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라고 해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짜이와 같은 의미로서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이 처음부터라는 뜻인데 얘는요. 다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똑같이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층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 되게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이제 듣기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종신 시오가이시아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다시 수정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고쳐오라는 게 아니라 고치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업데이트해서 고쳐와라 이런 의미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처음부터일 때는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무엇이 다시 색깔이 바라게 만들기 위해서 정답이 되는 건 A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단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B를 봤더니 아무튼 어쨌든이라고 해서
反正이라는 부사가 나왔고요. 자, 反正 일단 누가 봐도 전혀 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얘도 요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再三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 여러 번 이란 뜻으로서 쓰게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거듭 여러 번이라고 해서 2자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자, 2자, 2산 이라고 해서 1, 2, 3이라고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보시게 되면 조만간이란 뜻으로 저희가 迟早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 迟早는요 어쨌든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뭔가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동작에 대해서 쓸 때 저희가 쓰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迟早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같은 의미로서 쓰는 거 早晚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迟早, 그 다음 마지막 总有一天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이런 의미로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동사 이 회의와 함께 자주 쓰인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정답은 A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독해 2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2부분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저희가 보기를 살펴봤을 때 지금 66번 ABCD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세로 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봤더니 앞에 모두 동일한 글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를 봤더니 앞 문제와는 달리 뭔가 지금 동일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것도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1, 2, 3, 4 순서대로 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자신 있고 또는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위주로 먼저 푸시면 이 시간 그 안배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동일한 이런 주어나 글자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좀 더 시간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살짝 작은 팁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6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CD 보기를 먼저 보실 건데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내가 위에 내용을 보다가 내려왔을 때도 아, 맞아. 얘는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힌트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밑줄을 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봤더니 자, 作者 작가는요. 从 어디에서? 中国科学院이라고 합니다. 중국科学院 과학원에서 퇴休了, 퇴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핵심이 될 만한 거 뭔가 이제 퇴직을 했다. 퇴休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요. 介绍了, 소개를 했습니다. 一些有特色的植物라고 하죠. 좀 특색이 있는 식물들을 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介绍, 소개했어요. 무엇을? 식물을 소개했어요. 정도 밑줄 한번 해볼 거고요. C를 봤더니 자, 이 책은요. 是입니다. 生物课指定教材라고 얘기를 하죠. 생물 수업에서 지정된 교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물, 교재 요렇게 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를 봤더니 자, 이 책의 인수화 난도다라고 합니다. 인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쉽게 그냥 인쇄가 좀 어렵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밑줄을 해두시면 위에 내용 보시다가 내려왔을 때도 빠르게 아, 이 보기는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침표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마침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좀 앞보다는 뒤가 길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차근차근 읽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이들 있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책 제목이라든지 영화 제목이라든지 어쨌든 제목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ABCD에서 이미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北京自然笔记라는 것은요. 介绍了, 소개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개를 했는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쭉 갔더니 자, 목적어가 여기선 지금 우리가 두 개가 나온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띠띠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베이징지周边地区植物 식물이 나왔고요. 资源丰富라고 합니다. 베이징과 뭐 주위 지역의 식물 자원이 풍부한 곳과 그죠? 자, 比较有特色的物种, 비교적 특색이 있는 종류를 소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 나왔어요,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B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A, B, C, D 먼저 확인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뭔가 핵심이 될 부분, 어떤 힌트로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밑줄을 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봤더니 建议司机握紧方向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안을 하고 있대요. 누구에게?司机기사들에게 握紧 하면 꽉 쥐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方向盘.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를 그냥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될 거는 뭐예요? 일단 제안을 한대요. 무엇을? 꽉 쥐라고. 그죠? 요 정도 밑줄 한번 해보실 거고요. B를 봤더니 肌肉疼痛이라고 합니다. 근육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통은요, 是입니다. 요이 무엇 때문이다? 座椅太高라고 합니다. 座椅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뭐예요? 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자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肌肉疼痛 하고 나서 座椅高 정도로 이렇게 밑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座椅应该尽量往前调라고 합니다. 자리는요, 가능한 한 앞쪽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座椅 왕첸, 티아오까지 해볼까요? 요렇게 밑줄 한번 해보실 거고요. 자, D를 봤더니 不正确的坐姿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앉아있는 자세는 会引起, 일으킬 수 있대요. 무엇을? 驾驶疲劳라고 하죠. 운전에서의 피로감을 좀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이? 不正确坐姿 하고 나서요. 驾驶疲劳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밑줄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올라가셔서 우리 마침표 체크해 볼게요. 마침표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줄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봤더니 요렇게 또 마침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마침표를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 이 단어 보셨나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 우리가 라널 그러나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중국에서 이제 전환관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과 뒤의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많이 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앞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하게 되면 뒤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이런 설명문이나 글에서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화자 자신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또는 진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라널과 같은 그런 그러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보다는 이 라널 그러나 다음부터 읽어보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뒤의 내용을 보면서 아, 앞에서는 이것과 좀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겠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라널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这种驾驶姿势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운전 자세가 나왔어요. 이러한 운전 자세는 容易 쉽게 导致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肩膀和背部肌肉疼痛이라고 합니다. 자, 어깨와 등 부분의 근육통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进而 더 나아가서 导致 초래한대요. 무엇을? 驾驶疲劳 자, 운전에서의 어떤 피로를 또 무엇이다? 쉽게 초래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답 바로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건 무엇이다? 정답은 D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驾驶姿势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운전 자세, 그럼 뭐예요? 这种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는 어떤 운전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구나 까지도 유추가 가능하신 거예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쓰기 일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단어나 구를 완전한 문장으로 배열하는 문제죠. 그죠?
자, 동사스러움은 말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항상 매번 나오는 거거든요. 자, 동사스러움이라는 게 뭐냐? 이 서술어가 무엇으로 동사가 쓰여 있는 문장을 우리는 동사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스러움은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꼭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좀 길게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형어는 무엇을 쓴다? 요렇게 생긴 덜을 써서 우리가 얘는 관형어예요 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성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요렇게 생긴 덜을 써서 또 수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서술어 동사를 찾아볼게요. 찾았더니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타오른, 토론하다 라는 동사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토론할까라고 봤더니 쌍방이라고 해서 쌍방, 양측이 토론을 한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정자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부사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동사 앞에 쓰이는데 이 93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뭘 묻는 거예요? 맞아요. 이 덜을 사용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걸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면 이렇게 돼요. 자, 双方 양측은요, 쌍방은요, 正在뭐 하는 중이다? 激烈的 아주 치열하게,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 성분을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9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4번 서술어 동사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쥐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쥐빤 하게 되면은 개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누가 개최를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봤을 때, 그렇죠. 개최하는 이제 주체가 와이자오学院이라 해서 외교 대학이라는 곳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가 주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은 여우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보이셨어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 명사를 써서 전치사 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우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 무엇이다? 이 쥐반하는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우라는 걸 쓰세요. 라고 출제자가 내놓은 거고요. 그렇다면 여우는 어디로? 이 와이자오学院이라 해서 외교대학 앞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형태가 됐으니 뭐예요? 얘는 전치사 구가 되었고 진짜 주어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앞쪽으로 보내서 주어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완성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돼요. 本场讲座 이번 강좌는요, 由外交学院 외교대학에서 개최합니다. 라고 해서 누가 이 외교대학에서 개최를 했다라는 이 주체를 강조해주는 문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동사스러움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 동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정말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왜? 러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进入了라고 합니다. 들어갔어요. 자, 루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우리가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자, 뭐가 있을까? 봤더니 国际市场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무엇이? 신產品 주어가 되겠고요. 陆续는 우리가 부사니까 주어 뒤수로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신產品, 자, 새 상품들은요, 陆续 잇따라서 进入了 들어갔어요. 国际市场에서 국제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동사스러운 문장이었어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성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서술성 목적어를 갖는다. 자, 이 말이 뭔지부터 우리 좀 이해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이제 동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我吃饭 하게 되면 나는 밥을 먹는다. 판이라는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것처럼 그런 동사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꼭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용사나 동사 같은 이런 서술성 단어가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자, 觉得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우리 觉得 하게 되면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예문 보시면 我觉得她很漂亮이라고 해서 나는요, 그녀가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고 생각해요. 漂亮이라는 형용사 쓰여 있는 거 우리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我觉得他应该学汉语라고 해서 저는요 그녀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学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로 쓰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사들이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가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2번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맞아요. 뒤에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핵심 수로가 될 거고 뒤에는 형용사나 동사가 지금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바로 뒤에 찡디엔이라는 게 있어요. 형용사를 우리가 뭐 전형적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무엇으로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가 있으니까 양사 뒤에 뭐 쓰셔야 돼요? 명사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 명사 찌루피엔을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你不觉得这个纪录片很经典吗? 라고 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무엇이라고?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전형적이면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9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6번에서는 이 서술성 목적을 갖는 동사가 뭐냐라고 봤을 때 난미엔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난미엔 하게 되면 피하기 어렵다, 면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는 동사고요. 자, 그러면 뒤에 나머지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야, 조동사 뒤에 우리 동사 나오잖아요. 찡리, 그러면 무엇을 겪다 하게 되면 찡리, 쿤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人, 사람은요, 在成长过程中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워요. 무엇을? 要经历困难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써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두 가지도 계속해서 이번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어법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겸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겸어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쓰게 될 건데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겸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겸어가 존재하는 문장을 우리는 겸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我让他 나는 그에게 시켜요.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고요. 他学汉语 그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가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합쳐서 보게 되면 我让他学汉语 나는요 그가 중국어를 공부하도록 시켰어요.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겸어문이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타는 겸어로서 쓴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받자문입니다. 자, 우리 바라는 거는 짱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뜻은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억하실 것 이거예요. 바의 품사는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다? 전치사 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서술어 사이에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받자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받자문은 반드시 기타 성분, 즉 이 꼬리 성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我一定要把衣服 저는요 반드시 옷을 洗 세탁을 하는데 빠는데 어떻게? 깐지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깐직이라는 이 꼬리 성분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外公让이 나왔어요. 그죠? 랑, 시켜요. 누구한테 시키겠죠? 자, 외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시켰을까? 사람을 봤더니 我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바가 나왔으니까 바 뒤에 명사 써서 전치사 구를 만들 건데 명사는 뭐가 있어요? 扇子라고 하는 부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外公让我把扇子给他라고 하죠. 외할아버지가요 저한테 시켜서요 저는요 무엇을 이 부채를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부채를 주라고 시키셨어요 라는 문장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두 가지 어법이 이제 막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차근차근 풀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푸는 연습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동문은 피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피동문이 나왔었냐면, 이 빼이를 활용하는 피동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빼이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빼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서면어체 피동문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서면어체 피동문은 뭐냐? 빼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웨이를 쓰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빼이로 잠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빼이 A 동사 하게 되면 A에 의해 동사 당하다 라는 문장으로 쓰게 되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동사 앞에 수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빼이가 나왔을 때 수어가 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我被这部电影 저는 이 영화에 所感动 감동받았어요. 감동당했어요는 좀 그러니까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것과 동일하게 서면어체로 만들게 되면 为A 수어 동사 이때는 수어가 살아나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A 수어 동사는被A 동사 또는被A 수어 동사와 같은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봤더니 똑같아요. 뭐만 달라진 거예요? 단어만 달라진 거예요. 我为这部电影所感动이라고 해서 저는 이 영화에 감동받았습니다. 단지 이게 서면어체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얘는 정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답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古诗词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곧 이제 옛날 시와 사는요. 무엇이다? 为许多人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所喜爱 사랑을 받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被A 수어 동사, 被A 동사는 무엇과 같다? 为 A 수어 동사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장문입니다. 쓰기 이 부분. 자, 99번은 우리가 5개 단어를 활용해서 하나의 이제 80자 내외의 글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요 단어를 가져올 때 순서는 약간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도 굳이 단어를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자, 제가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꿨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농민이라고 해서 이제 농민, 뭐 농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량시라고 해서 양식, 식량, 뭐 이제 곡식들 이런 것들 이제 총칭이라 보시면 되는데 량시가 나왔어요. 자, 량시가 나왔을 때 먼저 탁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 5급에서 좀 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浪费粮食라고 해서 이 식량을 또는 양식을 이런 것들을 좀 낭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맞아요. 농민이 나왔고요. 양식, 식량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를 봤더니辛苦라고 해서 우리가 고생스럽다, 고되다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농민 쫑 사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쫑 사성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심다, 재배하다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죠. 그래서 쫑 양시 해서 양식을 심다, 양식을 재배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농사 짓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농민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농사 짓는 거는요, 타이 싱쿠로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떼약볕에서 그죠? 굉장히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의 세 가지를 다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좀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이 싱쿠라는 거는 동사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생스럽게 하다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我辛苦你了 하면 내가 당신을 좀 고생스럽게 했네요 라는 문장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라고 봤더니 자, 珍惜라고 해서 동사로 소중히 여기다가 나왔어요. 자, 일단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앞에는 요 아이와 일단 같이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珍惜粮食라고 해서 이러한 식량을 좀 소중히 여기다가 돼야 될 거고요. 왜? 앞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이제 농사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珍惜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명사인데요. 얘는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 珍惜时间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珍惜生命이라고 해서 요 두 가지도 뭐 반드시 기억을 하실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량시와 같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 보시면 이제 접속사가 나왔어요. 否则라고 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이 접속사의 위치를 좀 잘 기억하실게요. 否则라고 하는 거는 쉼표 뒤 그리고 두 번째 뒷절에 있는 주어 앞에 쓰시게 된다는 거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이 否则와 같은 의미로서 쓰는 게 要不然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要不不然이 있는데 이 要不不然은 우리가 5급 지정 어휘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이는 위치 역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단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따라 나올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뭔가 낭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또는 계속 낭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이런 식량이 좀 부족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사진 장문입니다. 어떤 사진이 나왔나? 라고 딱 봤더니 여름인데 겨울 사진이 나왔어요, 여러분. 스키장에서 세 사람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뭔가 스키장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 이런 것들도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我和两个朋友 3个人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야기를 쓰듯이 저는요 2명의 친구와 一起去 같이 갔어요. 滑雪场 하게 되면 스키장이고요. 滑雪 하게 되면 우리가 스키를 타다라고 하는 이제 이합동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함께 탔어요. 왜? 스키장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뭐 한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我们用手机 우리는 핸드폰으로 拍了很多照片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리 없이 이 정도 장문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래서 어땠어요? 어떻겠어요? 정말 재밌게 놀지 않았겠어요? 그런 표현은 우리가 玩得很开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정말 완벽한 장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번 적중특강도요. 저희 최은정 사단의 저를 포함한 또 두 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번 시험을 끝으로 HSK 딱 마무리 지으실 거 아니시죠? 저희 5급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6급도 있고요. 나중에는 7, 8, 9급까지 생기는 거 아시죠? 자,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월 5급 시험 쳤다고 끝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HSK 공부에 열을 올렸을 때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도 지금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집이 멀어서요.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요. 자, 여러분, 저희 최은정 사단에서는요.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이제 수강 신청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시사중국어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적중특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再见。